아까 클로징벨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구독 서비스 하면서 뭐 요즘에 매일 아침에 올리는 것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디를 초점만 다는데 클로징벨에서 하다가 얘기 못한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늘은 아주 새로운 정보는 많지는 않았어요. 워낙 장이 뭐 평온하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거 아침에 모닝 미팅 제가 구독자들한테 보낸 거를 쭉쭉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포인트 해드리는 게 좋을지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아침에 못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하시지 않았는데 근데 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차별드는 개념은 아니고 아침에 먼저 보신 분들은 난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얘기 못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은 났는데 다시 코가 함께 들고 다시 코가 위로 들어가니까 기침이 나고 잘 안 났네요. 좀 듣기 거북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가 아까 뭐 8,500 나오는데 좀 있으면 많이 나오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스피 패턴이 과거에 8에서 12 정도라는 건 아실 것 같고 지금 이 문제는 올해 코스피 EPS가 얼마냐는 건데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빠르게 아까 뭐 작년 대비했을 때 160% 성장한다. 누구는 200% 성장한다. 골만삭스. 누구는 업데이트가 170% 성장한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넘버가 700인지 800인지 정확히 지금 몰라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인지 360조인지 하이닉스가 210조인지 260조인지 지금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이고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 이상인데 시가총액에 나머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코스피 넘버가 정확히 아직 코스피의 EPS가 모른다는 거예요. 불과 우리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한 650 정도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게 낮은 숫자는 아니었고요. 650보다는 분명히 높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기한 740이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800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보수적으로 답은 74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PER 10배가 7,400이에요. 8배에서 이렇게 볼까요? 8배에서 12배 사이니까 10배가 중간이라면 7,400. 이제 이렇게 리레이팅 아니죠? 리레이팅은 아니고 그냥 노멀한 케이스로 가는 정도라 보시면 돼요. 노멀 넘어가면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뭐죠? 740이 아니고 이익이 더 올라서 800 이렇게 되면은 8,0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죠. 10배 근처 가면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죠. 그런 여러분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잘나고 틀리고 옛날 사고방식에 덧쳐있건 그게 아니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재는 6,300 정도잖아요. 현재는 어떤 거냐? 약간 보수적인 740이라면 요 중간입니다. 8배, 9배 어디 중간이죠. 네, 8배, 9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8배도 아직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800 이상 보는 거예요. 88, 64, 6,400이니까 8배에서 9배 어디 중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valuation wise는 부담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한 거죠. 전쟁이 이슈가 되면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지난달에 800 깨질 때 7점 몇 배 갈 때 그게 이제는 5천 초반까지 갔잖아요. 그 당시는 이익 전망도 낮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만 이슈가 되면은 다시 7배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저점까지는 몰라도 바닥이 올라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1배, 12배니까 좀 치는 김에 유동성이 있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혹시 뭐 3, 40% 상대로 나중에 있고 그래서 만약에 스몰 캡이라든지 그 뭐 좀 중형 쪽도 많이 간다 이렇게 식으로 해서 코스피니까 스몰 캡이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11배 주면은 8,100 나와요. 8,100은 어제 종가 기준이니까 어제 종가 오늘 올랐으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30% 업사이드 8,100을 만들려면은 주가적으로는 시가총액이 40%대 60%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50%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럼 32만 원, 하이닉스 175만 원 이렇게 나와서 50% 올라가고 나머지 성장률이 낮잖아요. 누구는 아까 골만삭스는 48% 했지만 보통은 30% 이내로 잡는단 말이에요. YY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에요. 나머지 시가총액 60%를 요거 18%만 주가 상승률로 잡고 반도체를 50% 잡으면 반도체 아웃퍼폼이죠. 그러면 30% 8,100이 나와요. 740 EPS 가지고. 그렇죠? 이게 엄청 높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32만 원, 175만 원 나오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10개 증권사 최근에 나온 거 그거만 보면은 32만 원이 제가 맞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수미상과 비슷하죠. 물론 범위는 27만 원도 있고 36만 원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아직 실제 발표 안 됐지만은 지금 뭐 200조 이상은 뭐 당연하고 아주 최근 건 230조, 250조 나오는데 걔네들의 목표 주가는 평균은 165만 원이에요. 물론 뭐 어느 증권사에서는 올해 4, 4분기 이익이 내려간다고 보는 다들 있으니까 올해 4, 4분기 이익이 내려가고 내년에 성장률 10% 미만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 목표 주가 130만 원 맞겠죠. 그분 기준으로는 지금 팔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그 SK증권처럼 200만 원을 과감히 부르신 분도 계세요. 200만 부른 분도 그분의 이익 전망으로 기준하면 PER은 아마 9배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목표 주가 이렇게 나와도 삼성전자 같은 10배 안 줬고요. 하이닉스 9배 안 줬어요. 이 최고 목표 주가도 애널리스트는 올해 기준 내년 기준 올해 기준 10배 9배 안 줬다. 그럼 뭐냐? 리레이팅은 아니고 노멀한 거에 높은 단 이 정도를 준 것이 36만 원, 200만 원이고 노멀 제가 6배에서 8배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4배 6배 줬는데 거기에 8배 6배 주면은 요거보다는 낮은 요 밑으로 내려오면 29만 원, 한 140만 원 정도가 아마 그 낮은 68, 48, 620이 아니다. 8배 정도 치면 6배 정도 치면 6배 165만 원이고 요거는 아마도 8배 얼마쯤에는 32만 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즈너블하다는 걸 떠나서 투자가들이 이익에 대한 가시성을 점점 확인해 나가면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1월 19일 날 그 당시에 자다 깨어나서 이익이 훨씬 부족할 때 지금 삼성전자 올해 300조 이상 내년에 400조 하이닉스도 200조 이상 3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1월 중순에는 더 낮은 이익이었죠. 내년도 이익을 증가된다고 본 것도 현재 26년 이익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초반 정도 가면은 초반 정도가 10배, 11배 정도거든요. 10배, 11배 이 정도 하면은 삼성전자 30만 원, 하이닉스 하이닉스 안 했나? 삼성전자 30만 원을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던진 건데 이익 전망이 그보다 훨씬 빠르니까 기분 좋은 상상은 아니고 이제 가시권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20만 원까지 갔던 거고 실적에 대한 전망을 미리 품고 그래 전쟁이 나서 이제 흐물어졌고 환율도 흐물어졌으니까 내려간 건데 여전히 펀더멘털 이익 전망 단 내년도 이익이 내려가지 않고 올해보다 얼마 최소한 20% 성장한다. 이게 20% 이상 성장이 흔들리면요 내년도 중반부터 이익이 내려간다는 걸 보기 때문에 20%가 중요해요. 내년 EPS 그로스가 물론 40% 진짜 애널리스트 30만 원 훨씬 부르는 사람들은 내년에 EPS 성장이 올해보다 40% 이상 성장한다고 보죠. 그 그림은 아주 안전한 거고요. 그게 현실화 된다면 그래도 내년 중반까지 이익은 이익률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반도체 가격 상승률은 둔화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이익의 상승은 내년 중반까지 간다는 것이 기본이 YOY EPS 20%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 그게 흔들리면은 올해 주가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인지 몰라도 이 시점 내년도 EPS가 20% 안짝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그 올라갔던 아니면 그 있던 그 주가에서 더 이상 못 갈 겁니다. 그건 사이클 특성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망이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내년도까지는 다 성장 30%에서 평균 30% 이상 성장한다는 그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이익을 기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제 성향이 보수적이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대신증권의 그 삼성전자의 그 업앤러닝 하는 그 공급의 성향을 봤을 때 공급 이제 P5 L이라든지 평택 5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의 용인 첫 번째 공장 이런 거의 스케줄이 엄청 앞당겨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HBM하고 HBM 우리가 4 하잖아요. 4에서 내년에 4E로 간단 말이에요. 4E로 가면 4도 지금 쉽지 않지만 4E로 가면서 루빈 울트라죠. 그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HBM
3 갈 때도 그냥 4, 그다음 4, 2로 갈 때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16단이 12단이 아니고 16단이 들어오고 하이브리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D램 HBM을 하나를 더하면서 4가 아니고 4, 2를 하면서 D램이 그 캐파 로스 되는 것이 이전 HBM 3까지는 1대 3 HBM 하나 만들 때 D램이 3개가 빠져서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는 거가 1대 3이 아니고 1대 4, 1대 4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HBM 4, 2를 내년에 할 때. 그럼 내년도에는 그 캐파 자체의 증가되는 속도도 만만치 않은데 HBM 4, 2라는 또 다른 변수에 부딪히게 되면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생각보다 낮게 성장한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수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잠깐 보여드렸는지 모르지만 아까 안 보여드렸나? 안 보여드렸는데 그 수요는 결국은 에이전트 AI가 장담할 것 같거든요. 에이전트 AI.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챗GPT한테 뭐 하고 뭘 자료를 만들고 자료 만드는 게 아니고 뭘 계획하고 실행하라 그러면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거를 찾아보고 대조해서 필요한 데이터 가지고 계획까지 세우는 게 에이전트잖아요. 에이전트 AI가 본격화됐을 경우에 CPU가 에이전트 AI가 그러니까 더 확대됐을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우리의 그 루프가 돌겠죠. 에이전트 AI 그러니까 엄청난 그 대화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토큰 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 토큰 수가 지금 최근에 1년이 아니고 6개월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는 게 챗GPT의 토큰 수란 말이에요. 챗GPT 토큰 수가 작년 10월 달 대비 분당 60억 개에서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2.5배는 150억 개, 2.5배 6개월 만에 6개월, 7개월 그렇게 늘었는데 그럼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에이전트 AI가 그렇게 본격화 안 됐다고 보는데 에이전트 AI가 본격화 되면 어떻게 토큰 수가 늘어날 것인가 그걸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 못해요. 다만 그런 거를 예측을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뭔가 준비를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CPU예요. 우리가 GPU라는 것은 왜냐면 학습하고 처리하는데 GPU가 여기 하나 있고 HBM이 옆에 있고 GPU가 열심히 계산하고 그걸 서포트 해주는 게 HBM이 있고 그 밑에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CPU고 CPU 옆에 그거를 도와주는 D램이 LPDDR, 소캠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CPU 숫자가 요즘에 중요하다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CPU가 엄청 중요해져서 CPU 그 밑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도 중요해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CPU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보실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자신은 구독 여러분 하실 때 제가 다 보내드리고 설명도 사실 어저께 제가 드린 걸로 같은데 어저께 영상 올려서 어저께 밤에 집에 가서 영상 올렸거든요. 아마 오늘 12시 정도에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볼까요? 네. 여기 보세요.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CPU하고 GPU 비율이 달라진다. 이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사이트 트렌드 포스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읽어내는 거죠.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1기가와트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뭐 지금 코어가 몇 개냐 3천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이것도 사실 계산은 되죠. 보통 CPU 코어가 보통 몇백 개 되면은 그거 이제 아까 그 데이터 센터 내 그 렉 자체가 몇천 개 몇만 개 되니까 계산하면 대충 나온다 이거죠. 그런 걸 아시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포인트죠. 기존의 AI 데이터 센터는 기가와트당 데이터 센터 3천만 개 CPU가 코어가 아까 코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작업자 수가 3천만 개가 있는데 필요한데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그 수요가 CPU 코어가 1억 2천만 개로 4배가 증가한다. 이게 중요하죠. 4배가 증가한다. 이게 모든 데이터 센터가 새로 짓는 것이 전부 4배로 된다는 건 아닌데 이게 1기가와트도 사실은 큰 거란 말이에요. 뭐 작년까지는 1기가와트가 아니고 기가와트 단위가 아니었죠. 몇백 메가와트인데 이게 작년 말부터 이렇게 해서 1기가와트가 된 거고 1기가와트 지을 때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비용이 300억, 350보다 400억 불 요즘은 한 500억 불 훨씬 넘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는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질 때 코스트가 그 HBM하고 GPU 포함한 그 반도체가 50% 이상인데 제 강의 드신 분 유독 들으시면 아실 텐데 그게 60% 70%까지 치솟은 것 같거든요. 60% 70% 올라가면은 GPU 데이터 센터 만들 때 비용이 50% 50%짜리가 60% 되면 데이터 센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코스트가 다른 게 빠지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CPU 작업을 할 때 코어가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GPU가 블랙웰에서 블랙에 울트라 되고 루빈이 되고 루빈 울트라 안 나왔지만 그거 되면서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고 광 옵틱이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LPQ가 많이 얘기되는데 정작 HBM과 짝꿍인 GPU가 엄청 계산을 돌리고 하려면 CPU가 미리 입력된 데이터라는 인풋을 잘 정리해서 GPU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거. 그건 전처리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디 GPU가 놀고 있는지 부하를 알아서 배분해 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계산돼서 나오면은 그거를 다시 다른 서버 쪽으로 전송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게 CPU가 한다고요. CPU가 GPU 제대로 돌아가면서 엄청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전보다는 코어가 훨씬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게 계산을 했겠죠. 4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추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어가 증가돼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토큰 수가 계속 엄청 증가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금방 내려가지 않잖아요. 근데 서플라이 숫자가 HBM4도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잘. 저는 말씀드렸죠. HBM4걸 삼성전자가 콜 먼저 받았죠. 근데 삼성전자도 그게 유상 샘플이지 엄청난 생산량을 내지 못한다고요. 하이닉스가 미리 했는데 계약을 바꿨는데 정작 하이닉스는 콜이 안 왔어요. 이 문제가 지난주 얘기가 됐었는데 워낙 일반 D램이 난리가 나서 이익이 좋다 보니까 이게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HBM4가 아니고 HBM3가 잘 팔리기 때문에 뭐가 됐든 돈 벌어서 팔면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잘 못하는 게 삼성전자한테 특별히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만 짜증나게 생긴 거예요. 이 HBM4하고 관련되는 게 걔네들의 루빈이죠. 루빈 GPU. 루빈 GPU가 있고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게 CPU 메라예요. 그래서 메라 CPU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 거기에 CPU를 돌릴 때 코어가 작업자 수가 늘어나는 태도로 가고 있고 거기 서브스트레이트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죠. 원래 강의부터 꼭 차분히 듣는 건 아니더라도 몇 번 들으면 이게 왁구가 잡는 게 이게 잡으셔야 되는 게요. 향후 5년 내도 이게 엄청 빠르게 되거든요. 기초를 못 잡으면은 절대 못하고 어느 순간 못하면은 머리 아프고 귀찮아. 근데 몰라도 관계없어요. 돈 버는 거? 맞아요. 내 누구 지인의 장인어르신은 은퇴를 갑자기 당했는데 은퇴를 당하고 나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데 그거를 뭐 아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생각 못한, 저도 나이 들면 생각 못하겠죠. 그러면 그냥 때려넣는 게 삼성하이닉스라 이거지. 근데 이게 그게 작년이죠. 이렇게 운 좋을 수 있어요. 운치 기삼이고 운기 해요. 하지만 그 한 해가 아니고 3년, 5년, 10년 자기가 완전히 그 생활 패턴을 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섹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 정도는 뭐 테크놀로지 배우는 게 아니고 용어 정도는 개념을 잡을 필요는 있는 거죠. 3번 들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CPU 코어가 는다. 이 포인트 CPU 코어가 는다. 왜 느냐? 에이전트 때문에 는다. 에이전트가 늘면서 AI 에이전트가 마구마구 일을 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CPU가 할 일이 많아지니까 CPU의 코어가 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토큰 수가 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어 스레드 혹시 모를까봐 나중에. 근데 사실 CPU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른다고 창피한 거 아닙니다. CPU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 GPU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CPU는 관리자, GPU는 노동자가 열심히 많이 하면 관리자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관리하는데 내가 100명을 관리하는데 손이 양쪽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창고하고 창하고 요 조창하고 내가 작업하는 창이 2개 있으면 더 좋겠죠. 이 창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것이 아까 이 코어가 아니고 스레드예요. 사람 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각각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하는 창구나 아니면 그 창에 해당되는 게 스레드. 이른바 그 일감이죠. 사람이 8명 있는데 8명 각각의 창구가 2개 있으면 그럼 16개의 스레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개념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기사의 256 코어 521 항어는 AMD CPU가 하나의 CPU가 실제 작업자 수가 256개가 256명이 있는 거고 각각의 작업자에 대해서 창구 일할 수 있는 툴이 2개씩 주어져서 일을 처리할 때 512개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CPU는 감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다 알죠.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CPU 한 개당 GPU가 4개, 8개. 그러니까 GPU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CPU가 그 코어를 포함해서 개수가 늘면서 결국은 1대1 똑같거나 1대2 정도로 날아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엔비디아 보지 말고 AMD, 인텔의 CPU. 아무튼 CPU 한다 그러죠? 이런 거 볼 필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한 건데 우리 실적 나오는 게 있는데 인텔 나온다는 얘기고 4월 30일 날 많습니다. 우리 5월 1일 쉬죠? 4월 30일 나온 거 5월 1일 날 흡수하고 넘어가는데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이 이런 한 데서는 에이전트 들어가고 코어 CPU 코어 수가 늘고 에이전트 AI 돼서 4배 늘고 코어 그다음 최근에 나온 토큰 수 늘고 그렇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줄 리가 없죠. 줄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늘어나야 되고요. 당연히 왜 데이터 센터의 50% 해당되는 반도체, CPU, GPU, HBM 이런 것들 합한 것이 코스트의 비중이 50%였는데 단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전체가 50% 가격이 100%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원래 5천 원다가 투자하기로 했으면 더 느는 게 맞아요. 아니면 최소한 늘 수밖에 없다는 걸 인디케이션 하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을 5월달 지나고 나면은 호플리 만약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싸움도 종전도 진짜 그때까지 완전히 될 수 있다면은 5월달은 세일 인 메이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보통 세일 인 메이가 맞아요. 왠지 아세요? 1분기 때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전망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게 4월만 5월달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4월달 반영하고 5월달 가기 때문에 세일 인 메이가 맞아요. 맞고 많은 경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가고 나중에 가을에 돌아 다시 달고 이런 패턴이 세일 메이, 바이 온 septembe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 때문에 누그러졌잖아요. 물론 누그러다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말짱할 거라 하지만 이 그 연말에 그런 수익이 나오면 올 초에는 세일 메이가 나올지 다시 한번 캐털리스트가 될지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5월 말에 4월 말에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낸드도 중요하죠. 낸드, SSD. 요거 SSD 만드는 거 회사. 그 웨스턴 디지털, 뭐 샌디스크 이런 거 나오고 애플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즘에 또 덜 쓰는 아까 CPU 하니까 AMD까지 봐야 되고 좀 지나면은 아까 뭐 MLCC건 뭐 저기 기판 해당되는 거 기판 이비덴 그 재료 니또보 그 다음에 그 저기 코어위브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 키옥시아 낸드도 중요하고 하다 보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까지 나오고 마벨하고 이게 그 구글하고 협력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마벨도 중요한 회사인데 그러면 5월 말까지 흐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읽고 그걸 할 줄 아는 걸 하려면 매일매일 흐름을 막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다 갖다가 드릴 테니까 쭈루룩 휴대폰이나 뭐나 쭉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런 건 좀 쑥스럽긴 한데 하루에 물 한 잔하고 계란 하나 편의점에서 먹으면 그게 2,000원 되더라고요. 제가 2,000원 가치를 못 할지는 모르겠어요. 적극적 한번 해보세요. 한 5년 하시면은 부자 되는데 더 혼자 엑셀러레이션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반도체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한테 자꾸 반도체 엉클 쌤 우리 김동완 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쌤이라 하셨는데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됐든 아저씨가 됐든 동료 됐든 뭐 좋은데 사실은 다른 거 반도체 말고 다른 얘기만 하더라도 저도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것만 물으니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도 같이 합니다. 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조선 해양 뭐 이런 게 나와서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저께인데 오늘 아니에요. 어저께 올린 거고 오늘은 조선 섹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게 19일 20일이거든요. 19일 20일 요거 파일 보면은 19일 20일 넘어갈 때 제가 여러분한테 정보 드린 거예요. 한국투자에서 조선해양의 보기에서 육상의 주기로 이 이상하죠? 보기가 뭐야? 보조한다는 거에서 조선해양의 보조에서 육상의 주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는 이게 보조하고 메인하고 뭐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배에서 보조용으로 쓰는 엔진이 육상 위로 올라간다는 것 뜻인데 이게 바르질라 모르잖아요. 제가 찾았죠. 핀란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뭐 사행정 중속 엔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엔진 할 때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 이게 기본적인 엔진이에요. 그걸로 움직이는데 엔진을 속도가 느리게 하는 거. 느리면 힘은 좋죠. 연비도 좋고 오래 돌리죠. 이런 거를 데이터 센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데이터 센터 서버는 전기가 많이 쓰고 적게 쓰기도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은 전압을 안정시키고 여러 대를 연결시킨다. 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박 엔진 회사들, 조선 기자재 회사들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뭘 했냐 다른 보겠습니다만은 조선 섹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얘기한 거 쭉 제가 재정리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그 크루즈맵에서 얘기한 걸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나온 거 아까 주성 엔지니어링 요거 나온 거 기사는 40배 정도는 인정이 될 것 같다는 게 어저께 이거 장 시작하고 10시 반에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ALG 찾을 필요도 없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벽돌을 쌓는 게 ALD고 벽돌이 스스로 알아서 자리를 딱 증착하는 거 그렇게 아주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정도로 하고요. 시나리오는 당연히 이거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멀티플 재평가 용이에요. 기사가 맞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리스크는 아직 누가 채택하기는 정확히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이제 했던 거 중에서 보내드리면 오늘 아까 주성 엔진이 말씀드렸죠. 고래 싸움에 근데 그 지금 애널리스트가 정작 그 ALD, ALG 리포트는 안 나오고 요 분이 쓴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후년을 땡겨서 태양광 때문에 그건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러면 태양광 하면 요 용어들도 안 나오잖아요. 딱 봤을 때 텐덤이고 뭐 페로브스카이트 이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있잖아요. 가장 제가 오래 커버한 게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전자라고 처음에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한 게 1999년 9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하고 나서 9월 달 맞아? 9월 달에 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모델도 만들기 전에 1999년 9월 초입니다. 들어가자마자 9월 맞지? 맞아. 감감한데 그리고 나서 한 2주 뒤인가 대만에서 전쟁이 아니고 지진이 났어요. 엄청 대지진.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죽고 뭐 무너지고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뭐 30%는 3배 올랐는지. 그러니까 저는 와서 애널리스트 모델도 만들지 않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지금 거의 다 은퇴했지만 저 불러서 제가 어릴 때니까 33살 때인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고. 반도체는 민감해서 이렇게 전쟁 지진 나면은 작살이 난다. 제가 작살이라는 표현 안 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진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만큼 중요했던 그 제가 커버하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였어요. 하나 더 있네. 삼복 컴퓨터도 있었고 그 주성 엔지니어링을 커버하면서 주성이 엄청난 그 굴곡을 겪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태양광까지.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관계 속에서 저도 저절로 배웠어요. 예, 주성 때문에 정보도 많이 얻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되는 이런 것들 페로스카트에서 유니테스트라는 회사도 제가 한 10년을 커버했어요. 그래서 알죠. 근데 문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딱 해준다 이거지. 텐덤 구조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게 ALD랑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가 위에 있고 밑에 HJT가 있는데 그거를 밑에서 위에서 오는 빛을 받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증착막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는데 ALD가 적격이다. 그래서 얘네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쭉쭉쭉쭉 바쁘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미리 받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예, 장 좋고 오늘 따라가실 수도 있죠. 최소한 어저께 상한가 하고 나서 오늘 또 올라갈 때 빨리 안 팔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상한가 처음부터 안 갔거든요. 오늘 일찍 팔았으면 아깝지 않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딱 갔을 때 어저께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있기 전까지 어저께 40배 정도 그러면 뭐 그래. 근데 딱 봤는 게 10만 8천 나오니까 그럴만하네라고 하면서 보니까 다른 게 있었던 거죠. 이런 교감이 자주 하다 보면은 서로 눈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가 이 표시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말이죠. 아침에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원래 주말에만 이렇게 동영상 올리거든요. 영상 설명해줘요. 교육시켜드리는 거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교육시켜드리는 중심을 했는데 뭐 장중에는 우리 매일매일은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날은 바로 제가 바쁘기도 하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일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못하더라도 그 다음날 어저께 화요일했나? 그쵸. 월요일 화요일 묶어서 화요일 밤에 동영상을 찍으면 오늘 이 교육 한 것은 동영상 오늘 점심 때 올라갔을 것 같아요. 10시, 12시, 1시. 그럼 오늘 지금 뭐 3시, 4시 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그걸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겠죠. 그게 구독의 장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른 건데 재미없으니까 팀 쿡이 물론 안 됩니다. 후임 터너스가 나온다. 근데 이건 제가 쭉쭉 적었죠. 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건 옛날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특별한 거 없어요.
애플의 방향성은 제품 중심 강화다. 예, 뭐 그러고 빠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조선 그 얘기를 쭉쭉쭉쭉쭉 적었어요. 제가 노란 줄 보시라고. 이게 카톡으로는 그냥 나가요. 이렇게 몇 개로. 근데 눈에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있다가 1시간 될지 2시간 될지 또 그날 지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차분히 보면은 그 파일에 자동적으로 볼 수 있게끔 워드 파일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막 장중에 더 나갈 때는 이게 이렇게만 나가죠. 삼성중공업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21일 오늘 첫 번째 21일 아침에 이게 몇 시에 보냈을까? 아마 8시 반 이전에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보낸 것이 2차 나간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2차 나간 게 아까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내고 미국은 약간 약세지만 한국물은 야간 선물 상승했습니다라는 건 다 아시는 게 이건 제가 특별히 할 거 없고 저도 안다는 얘기고 여기에 제가 9시 전에 이걸 보는 게 있어요. 보니까 2차 전지가 간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고 했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나온 게 이게 인도의 합작 투자 건설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사를 쭉 보니까 이거 옛날에 했다가 뭐 미뤄지고 이런 거 같아서 조사하니까 이게 처음에 나온 뉴스는 아닌데 작년부터 얘기되었던 건데 재작년 사실 2년 전에 MOU 맺고 이건 MOHOA가 아닌가 이상하다. 하여튼 작년 8월 달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가능성을 내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가능성 내포인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인도 시장이 크잖아요. 그럼 저는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물론 주의점은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한 3년 걸려요. 4년 걸리니까 아직 멀었고 투자도 들고 예전에 실패한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좋은 전략 뉴스예요. 프리미엄을 소폭이나마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기적으로는 추적해야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장 분위기 좋고 2차전이 가고 어느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목표 주가가 아마 삼성 SDI나 LG엔솔이 다 붙었을걸요? 포스코 홀딩스는 덜 붙었죠.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또 보내드린 겁니다. 아까 보내드린 거 다시 했고요. 요게 두 번째 보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교육했던 것 중에서 교육하는 거는 주말에 교육한 것도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했어요. VM 뭐 어쩌고저쩌고 기사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했죠. 오늘이 화요일 맞죠? 이런 주말에는 이런 얘기 했어요. 경험치적으로 저번에 어떻게 하느냐. 커버증권사가 있으면 근데 커버증권사가 없는데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이면은 리스크를 걸면 들어갈 수 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새로운 거 없다?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런 얘기고 두 군데 이상 리포트가 나서 긍정적인데 주가가 미리 올라갔고 당일날은 거래는 동반되는데 처음에 나쁠 수 있어요. 쫄지 마세요. 전략 공화되면 긍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AI, CPU, GPU는 아까 말씀드린 거 쭉 하고 여기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AMD에 대해서 평가도 해드리고 AMD의 CPU, GPU 이런 얘기도 쭉쭉쭉 해드립니다. 암홀딩스, 암이 CPU를 하죠. 로열티 받는 회사인데 로열티가 아니고 지네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CPU 시장이 큰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이건 지나간 거네. 이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한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자꾸 하니까 토큰을 몰라. 토큰을 몰라. 저기 예전에 그 버스 토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토큰. 그래요. 토큰을 못 쓰는데 토큰을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봤어요. 로무현 하면서 어려웠죠. 대통령을 하려니까 대통령 누구 대통령?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대통령. 뭐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데 10분 생각했어요. 누구를 해야 될까? 누구를 하면은 또 욕을 더 얻어볼까? 그래서 로무현 했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고민한 거. 로무현 w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하면은 당연히 이 문장을 읽으면 GPT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일단 처리하겠죠. 그렇죠? 잘게 읽으면 이렇게 짧게 쪼개서 읽을 때 토큰이라는 거는 AI가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토큰이 한 개 글자는 아니에요. 이 글자가 보통 한 개의 토큰이 세 글자도 아니고 두세 개 될 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세네 개 같다는 얘기예요. 도구는 한 개 토큰은 충분하고 이게 DOG 세 개잖아요. 글자는 세 개, 알파벳으로. 컴퓨터는 8글자인데 이건 2개 토큰은 되고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 긴 거는 이게 많이 길지만 이것도 두 단위로 나눠서 2개의 토큰 섞으라 달라요. 그래서 토큰이라는 거하고 단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최소한의 작은 단위 이해할 수 있는
누가? AI가 알아쳐먹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뭐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얘가 한다는 거는 루무현 was president of the republic 여기다 따따따 하면은 이게 다음에 올 게 뭐죠? 코리아일 가능성이 높죠. Republic of 미국 이상하잖아요. 가봉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의 맥락을 읽을지 문맥 속에서 맥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려면 메모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단어들을 잠깐 기억해야 돼요. 이게 로미오 월스 프레지던트 오브 리퍼블릭 하면 쭉 읽다가 쭉 가서 여기 하는데 요거 할 때 이 앞에 얘기한 걸 문맥을 읽어야지 이게 다음에 나올 걸 하잖아요. 그 앞에 걸 읽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토큰 하나당 토큰당 메모리 어떻게 하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했을 때 이거는 딴 데서 받은 건데 하나를 처리할 때 이게 수치화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단어로 기억하지만 그걸 수치화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12288 개의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키 밸류가 2개가 들어가고 이걸 96단계의 층을 거치면서 사고를 풍부히 하고 그거를 이제 4개의 바이트 32비트 처리해요.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가 토큰당 9메가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이고 한 단어 아니고 한 개 토큰 하는데 9메가바이트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 뭐 기사 하나, 긴 거 기사 하나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갖다 붙이면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메모리는 폭발하니까 이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32비트, 4바이트 이거를 줄이는 거죠. 예. 그를 정밀도를 연산을 낮추면서 정밀도 필요 없다. 우리가 인간이 모든 걸 정밀하게 기억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 우수리 떼는 걸 기억한다고. 마찬가지로 AI도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로스가 크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문맥이 너무 길면 나눠서 처리하는 거. 중간에 또 저장하지 않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줄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줄이는 이유는 가장 그거는 메모리가 폭발하기 때문에 줄이는 거예요. 메모리가 폭발하지 않는데 왜 줄여? 그렇죠. 터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거는 그런데 그런 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면 그때 주가는 내리맞는다는 거죠. 그거는 또 현실이라고. 근데 이유는 메모리가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메모리는 얼마다? 토큰 하나 할 때 9.4MB 이것만 외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화시키는 거, 그 벡터화 한다는 거거든요. 수치화시키는 거, 요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키 밸류, 이것이 어디에 카테고리에 속하고 속성이 뭔지를 나타내는 2개의 비트, 그 다음에 그 96층, 96개의 계층을 거쳐서 사고를 깊게 하고 그거를 이제 정밀도를 4바이트인데 정밀도 낮추면 2바이트, 1바이트 할 수 있죠. 그럼 메모리가 적게 쓰겠죠. 9메가바이트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바쁘니까 다시 한번 하면 히든 사이즈 12288개의 숫자로 한 개의 토큰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키 밸류가 2개 세트가 필요하고 반복해서 이거는 하기 나름이죠. 숫자 크기를 하면은 이게 아까 말한 히든 사이즈 12288가 숫자라잖아요. 숫자가 그 벡터 길이고 종류의 수, 층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2280은 단어를 내부적으로 기억하는 건데 코리아는 글자가 되는 게 아니고 GPT, AI는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12280개예요. 숫자로 표시하는 게 벡터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을수록 이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게 12288개의 숫자가 된다는 것이 차원이 그렇게 된다는 기 때문에 그 모델이 얼마나 깊게 사고하는가 그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라 했죠? 아까 GPT-3 옛날 겁니다. GPT-3는 1750개의 매개 변수를 다루는 거에서의 수치로 표시하는 벡터 사고 폭이 12288개고 지금 GPT-5가 5는 1조 개인지 뭔지 모르는데 거기 히든 사이즈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엄청 많겠죠. 그러면 아까 9메가바이트가 아니겠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토큰 하나예요. 여러분은 글 적을 때 할 때 뭐 4,000개 4,000 토큰 필요하거든요. 3,000 토큰 좀 문장 긴 거 쓰잖아요. 그런 거 쓸 때 한 3,000 토큰 쓴다고. 3,000 토큰 곱하기 9 해봐. 얼마야? 기가바이트로 들어가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 갖다 붙으면 동시에 몇천 명 하면 그 얼마나 들어가요? 그 메모리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너무 기니까 바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96층 어떻게 처음에 단어를 파악하고 문법이 어떻고 문맥이 어떻고 추론 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히든 사고 이게 IQ 수고 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기사 우리가 긴 기사 이건 뭐 2,000단어 이상 되는데 그러면 4,000 토큰 가까이 이게 토큰에 그렇게 하면은 아까 9.4메가바이트 곱하기 하면은 3,500 토큰이라면 기사 한 개 분량이면 34기가바이트.
이 30기가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대화를 길게 하는 기사 한 개 분량 왔다 갔다 하면 33기가바이트가 계산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사용자가 한 명이 누구랑 긴 대화를 요 정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33기가바이트가 날아가는 거예요. 33기가바이트는 우리 GPU죠. GPU 한 개. 옆에 그 HBM이 8개 들어가잖아요. 그 HBM 8개인데 HBM 한 개가 36기가바이트거든요. HBM 한 개를 바로 써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메모리가 엄청 부족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GPU는 그렇게 아까 설명했는데 우리 렉 컴퓨터 렉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D램이 몇 개 들어간다고 HBM 무려 576개 들어가요. GPU는 72개 들어가고 HBM기로 576개. 아까 그 계산하면 근데 그게 뭐죠? 아까 그런 렉이 몇 개 들어갔다고? 아까 그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 하려면은 렉이 10,000개가 필요하다고. 10,000개의 렉 하나에 576개의 D램 36기가바이트가 하나다 36기가바이트 이렇게 계산하면은 1만 렉에 계산 이 정도 나와요. 메모리가. 잘 안 되죠? 630만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렉, 그러니까 저기 1기가와트짜리 하면은 6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GPT 3니까 5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식이 되면 이게 얼마나 폭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KV 캐시를 압축하고 퀀타이제이션 이걸 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건 뭐 쓸데없는 머리 아파 그런 거 하시는데 키 밸류 캐시는 들어봤죠. 키 밸류 캐시 Q, K 밸류 요거만 정확히 알면은 돼요. 오늘 바쁘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교육을 주말에 중심으로 하고 주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보내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쉽게 해드리고 그거가 부족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 다시 별도 영상 짧은 영상 그거는 한 30분짜리를 보내드립니다. 충분히 이렇게 3년 5년 하시면은 뭐 제가 뭘 찍어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봤자 저 없어지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면 또 도로함을 타버리고 수업료 지불하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의 일환일 수도 있는 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이 또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같이 한번 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김장렬 반도체 IT 투자 교실 많이 들어와 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몰라요. 언제까지 여러분 뵐 수 있을지 농담이고요. 몇 분이 계시든 최선을 다합니다. 많이 들어와서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